시각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현정입니다. 영하 30도의 한파가 불어닥친 동유럽에서는 이 추위로 무려 사망자가 89명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강추위가 연일 계속됩니다. 자, 오늘은 2월 기온으로 35년 만에 최저기온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건강관리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2월에 첫 거래를 마친 뉴욕 증시는 중국과 독일, 미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가 개선된 결과를 내놓으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 같은 국외 경기 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시장 흐름 보고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 투자 손자병법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보고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한 24포인트나 급등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1983선의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3거래일 연속 오름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2.5%나 조정받으면서 110만 원으로 밀렸던 삼성전자가 오늘 0.47%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어제 1%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1.6% 그보다 더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밖에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강보합권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어제 약보합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마감한 데 비해서 한 2배가량 더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화학이 연일 간세입니다. 오늘도 2.8%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이틀 만에 5% 급등을 보이는 거고요. 지금 화면상으로 한국전력만이 소폭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1에서 2% 이상 크게 상승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이라든지 금융주에도 흐름이 좀 괜찮게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SO일, SK이노베이션 모두 1% 이상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5포인트 상승한 524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총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이 1% 이상 강하게 출발할 것 같고 1위부터 한 15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연구소 어제 5% 올랐었죠. 오늘도 6% 급등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2월 2일 목요일장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갭상승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예,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2월 들어 사상 최고치라 그러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날씨는 춥습니다만은 시장은 상당히 뜨겁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 1980포인트 정도 출발했고 사실 물이 고이면은 흐름이 열리는 것이고 지수 같은 경우도 7거래일 연속 사실 1950포인트 선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해발 훈풍을 힘입어서 한 1980포인트 선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2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흐름인데 사실 여기서 계속 가면 좋겠습니다만 어저께 제가 삼성전자가 조금 꺾일 것 같다는 촉이 온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그런 내용적인 보다도 어저께 삼성전자가 이후에 반독점 조사 관련해서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보면은 외국인은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매수는 들어오고 있었고 기관 쪽에서 계속 매도수가 나왔었기 때문에 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었고 부차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시장의 바로미터는 맞습니다만은 꼭 삼성전자 아니다 그래도 장을 받쳐주는 세력은 많다. 정리했었고요. 같은 주가지수 잠깐 다시 살펴보면 전일 대비해서 25포인트 상승한 1984포인트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강한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중에 약간은 바로 2000포인트 가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약간 차익 매물이 조금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가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면 삼성전자 역시나 아직까지는 기관 매도가 조금 외국인 매수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1% 상승한 109만 원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어저께 미국의 자동차 판매라든지 국내 현대 기아차도 1월달 자동차 판매가 나왔는데 역시나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1월 판매량 같은 경우는 두 회사 합쳐가 8.6% 나오면서 미국발 자동차 판매량은 조금 증가하고 있다. 사실 지난 4, 4분기 자동차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1월달이라든지 1분기에 나오는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주가 매수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 상승이 한 1.3% 겹치다 보니까 대표적인 종목들이 화학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급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어저께도 외국인이 다시 한번 4천억 정도를 매수해주면서 기관의 매도세를 좀 받아줬고 오늘 매수 스탠스를 좀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400억 정도는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고 약간
어저께 제가 이따 좀 다루겠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는 들어오는 있는데 약간 장중에는 장 초반에 조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가 또 장중에는 들어오고 장 막판에는 베이시스를 축소시키는 조금 흐름이 있다. 그렇게 보면서 오늘 장 일단은 갭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 장 종가가 1980 이상에서 양봉으로 끝나는지 음봉으로 끝나는지가 어떤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한 것인지 아니면은 중기 매수에 대한 힘이 강한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출발 상황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로이카주라고 볼 수 있는 은행, 금융, 건설, 또 화학 쪽에서 매수가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포인트 상승한 524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상황 어떤가요? 윤혁수 전문가님. 네, 그 코스닥 시장도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그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그 기관 쪽에서 한 400억 정도 매수율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도 기관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셀트리온이 1% 상승한 38,000원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그 서울 반도체죠. 최근 들어서 뭐 IT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서 그런지 역시 서울 반도체의 경우에도 3% 상승한 26,000원대를 형성하고 있고 안철수 연구소가 7%대 반등하면서 11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1% 상승한 93,000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성우 하이텍 그다음에 워닝 IPS 오랜만에 그 반도체 관련주죠. 예, 워닝 IPS가 약 2%대 육박하는 9,300원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코스닥 시장 출발 상황은 양호한 상황이고 상승률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철강이라든가 뭐 보성파워텍 등 아무래도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기계업종이 상승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일부 기계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10%대 이상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국면에서 뭐 뚜렷하게 그 강한 상승 흐름을 치고 나가는 그 종목들보다는 역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업종별, 종목별 순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현재 그 매기가 개별 종목적으로도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인포피아라든가 일부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관련 종목군들의 경우에도 최근 조정에서 약 3, 4%대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 종목을 살펴보면 최근에 뭐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던 종목군들의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그 개별 종목군들,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군들도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군들의 경우는 가격 조정을 받고 있고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일부 그 기계업종이라든가 종목군들의 순환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대형주가 중소형주에 비해서 강하면서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는 더 강한 흐름을 시초가 부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는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보고 시장 흐름 다시 짚겠습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주셨던 국순당부터 다시 한번 AS 받겠습니다. 어제 오늘 흐름이 괜찮습니다. 네, 국순당 제가 어제 기술적 바닥 탈취 국면을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제 막걸리의 글로벌화, 뭐 일본과 미국, 유로권까지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순당은 지난 2년 동안 마케팅비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안 났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수익성으로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시한 목표가 9,500원까지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작부터 장이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시가 공략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부강약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의약품과 의약품 외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중견 제약사고요.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형 간염 치료제인 레보비르의 중국 시판 허가 기대감입니다. 이 부강약품이 자체 개발한 이 비형 간염 치료제 레보비르가 아시아 판권과 개발권을 보유한 일본 에자이사를 통해서 이 중국의 신약 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중국 비형 감염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30.4%에 달하는데 에자이사의 그 아시아 지역 전략 품목으로 육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용화 시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높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필리핀에 이어서 중국 시판 허가가 빠르면 올해 1, 4분기에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본격화된다면 최대 3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줄기세포 치료제 큐비스템의 허가 모멘텀을 볼 수 있는데요. 동사가 29.78%를 보유한 이 관계사인 그 안트로젠이 크론성 누공 치료제 큐비스템이 국내 시약청에 지난 19일 지방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련돼서 최초로 당국의 시판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큐비스템은 그 크롭병으로 인한 누공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고요. 자신의 그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환자 본인의 지방 중에서 중간 옆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이 세포 치료용 GMP에 와설해서 약 3주간 그런 병은 그 환자의 누공상처 부위에 치열한 주사제를 말하는데 이 크론병이 중앙 괴사인자가 발생되는 자기 면역 질환이고요. 환자의 40%가 항문환과 피부 사이에 구멍이 나는 합병증이 발생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 관련돼서 동사의 그 판권과 더불어서 이 시스템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올해 실적 호전도 기대될 수 있는데 동사의 올해 실적이 매출액 2,070억대, 영업이익은 446억, 순이익은 434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매출 9%,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2%와 14%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수전 밸류에이션은 22,000원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에 이어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가 공략주로는 부광약품을 주셨는데요. 시장도 흐름이 좋고 부광약품도 1.29%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쯤 사보면 좋겠습니까? 네, 15,500원부터 15,500원과 16,000원 사이, 현주가 때 매수가 들어가도 가능한 그런 패턴이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7,000원대까지 일차적으로 봐드리겠고, 손절가는 15,000원 하회시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외환 채권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달러원 환율이 6원이나 빠지면서 1,120원 선에서 출발이 됐는데요. 현재 1,120원 선 붕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1,120원에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붕괴돼서 1,118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간밤에 중국과 독일 PMI가 상승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미국의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위험 자산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달러 같은 경우는 그리스의 국채 협상 타결 기대감이 증폭이 되면서 장중에 1.32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마감 종가로는 1.31달러 후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위험 자산이 다시 한번 속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나 달러원 같은 경우는 결제 수요와 그리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물량 유입 가능성이 낙폭을 제한하는 그런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들의 쇼플레이가 아무래도 포지션을 좀 구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현재 주식에서 5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달러 선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스퀘어 정도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관들이 환율 레벨을 좀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이런 국내 기관들이 쇼플레이를 구축하는 이런 모습이라면은 조금 더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주식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이들 물량들이 대부분 NDF 시장에서 소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주식 순매수 유입이라는 이런 재료 자체가 아무래도 외환시장에는 숏재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아무래도 달러 선물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1,120원 지지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테스트하셔야겠습니다. 예, 원화는 급등하고 주가는 또 오릅니다. 오늘 채권시장 흐름은 어떤가요? 네, 채권시장은 위험자산의 반등에 의해서 오늘 소폭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채선물 전일 대비 사틱 하락한 104.45에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채선물을 어제도 순매수했습니다. 1월 달에 5만 계약 이상 순매도하면서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비워졌기 때문에 비워진 포지션을 좀 다시 한번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페드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2월 말에 ECB에서의 2차 은행 유동성 공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고 이런 자금들이 일단은 위험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 ECB에서의 유동성 공급 물량이 지금 보시다시피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2차 유동성 물량이 다시 공급이 된다면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사실 악재는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심리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경계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채권금리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3.35에서 3.45 정도로 레인지가 소폭 상향이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레벨은 레인지 하단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약세 흐름이 요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시장 동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본 증시도 개장이 됐는데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일본 증시 소폭 올랐었고요. 오늘도 강세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어떤지 봐주시고요. 이슈 체크해 주십시오. 예, 니케이 지수 지금 8,880.70포인트로 0.8%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아니더라도 그 초반부터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오늘의 상승세를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일단 미국장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유럽 전일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죠. 특히 제조업 경기가 1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었고, 특히 자동차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제조업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있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만하게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택 경기도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 긍정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관련된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관련 이슈는 이제 두 가지 일단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노무라 홀딩스 관련된 그 실적 관련된 소식입니다. 3분기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까지의 순이익이 예상외로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요거는 이제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상당히 높은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순이익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그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3분기가 이제 10월에서 12월까지인데 이게 178억 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20조 837억 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는 이제 전년 동기에서 134억 엔이 오른 것이며 시장 예상치인 20억 엔 손실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또한 4,815억 엔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전분기였던 3,860억 엔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무라는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레스토랑 체인점인 스카이락을 1,280억 엔에 매각을 했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재무제표상으로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시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거는요. 아직까지는 수수료와 투자은행 영업이 그 둔화 추세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각국 시장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 사업을 매각을 한다거나 비용 절감으로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소니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올해 3월 마감되는 이번 회계연도까지 그 4개의 회계연도 연속 적자가 예상되는 소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히라이 가즈오 그를 이제 사장 겸 CEO로 선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신임 CEO는 이제 음악하고 게임 산업 부분에서 이제 경력을 쌓았었고요. 그리고 자사회사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콘텐츠를 사용했어서 그 TV와 컴퓨터를 통합하려던 이제 전 스트링거의 비전을 계속적으로 이행할 역량이 있는가, 요거 관련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소니는 지금까지 상당히 그 가장 큰 위기에 처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 9월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달러에 달했던 소니의 시가총액이 현재 같은 경우는 180억 달러도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트링거 취임 당시, 그러니까 전 CEO 스트링거 취임 당시하고 비교하더라도 지금 소니의 주가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 컨센서스보다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해 12월에는 피치가 그 소니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던 모습도 보여줄 수 있었죠. 때문에 히라이 사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전략을 시장에서 펼칠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7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어떨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략 짜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미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냈고 유럽과 중국에서 훈풍이 불어오면서 간밤 미 증시와 유럽 증시는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러한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오늘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2포인트 상승한 1982포인트로 1% 넘게 급등하면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그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1포인트 상승한 198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4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강하게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80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370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포인트 상승한 524선으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3포인트 상승한 522포인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7억 원, 기관이 15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23억 원 순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83% 상승한 10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46% 상승한 21만 9,500원에, LG화학은 2% 급등세 보이며 39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들이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신한지주는 0.89% 상승한 45,400원에, KB금융은 2% 급등한 4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7% 상승한 17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는 6%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8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는 5% 상승한 74,900원에, 호남석유는 1.7% 상승한 37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1.3% 상승한 38,300원에, 서울반도체는 1.7% 상승한 25,950원에, 포스코ICT는 1% 강세 나타내며 8,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11%까지 오른 모습인데요. 11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1% 강세 보이며 93,400원에, 동서 역시 1% 강세 보이며 3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는 강보합권에서 41,100원에, SM은 0.9% 강세 나타내며 52,900원에, 파라다이스는 강보합권에서 9,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1% 이상 올라서 198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시장이 아침에 또 강세로 마감을 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를 해줍니다. 업종별로도 많은 업종들이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고, 오늘 자동차주는 약간 약한 모습인데 LG그룹주가 좀 강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LG전자 6%, 지주회사 LG가 5%,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LG전자에 있겠죠. LG전자가 어저께 이제 실적 이야기 나왔었죠. 근데 어떤 좋은 내용은 휴대폰 부문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는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사실 뭐 올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LG U+로 LG전자의 어떤 그 휴대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많았는데, 역시나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적자를 이었습니다만 MD 휴대폰 사업 부분이 흑자 전환했다는 것 자체가 증권사 호평을 받으면서 아침에 뭐 91,200원까지 한 8%까지 급등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 조금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떤 그 새로운 턴어라운드에 많은 점수를 줬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LG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LG전자라든지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LED 관련해서 잘 올라갔고, 또 하나 디스플레이 업종을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한 32,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올해는 LG 그룹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예. 한 가지 그래도 오늘 같은 전략을 말씀드리면, 잠깐 LG전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원래 이게 그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사왔던 종목입니다. 뭐 7만 원, 8만 원 밑에서. 근데 어저께 결정적으로 손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이 이제 건물에 달라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전략 드리면은 LG전자는 중기적으로 올해 크게 봤을 때는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저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더 주목을 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오늘이 어떤 과열 국면이다. 그래서 추격은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추격은 좀 그만다 말씀드리겠고, 예. 또 하나의 반대 종목 LG가 잘 가고 있으면 또 하나의 기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일모직은 지금 거의 폭탄을 맞았죠. 한 4% 빠졌었는데 RBS라는 그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라는 그 회사에서 기관이죠. 제일모직에 대해서 지금 차라리 전기전자 살 거면은 LG전자 사고 제일모직은 팔아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게 똑같은 내용은 둘 다 비슷한데, 제일모직이 물론 지금은 장중에 99,000원까지 회복했습니다만 조금 저 보고서 나오고 와서 96,500원까지 밀렸다 왔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제일모직이 전자 소재 부분에서는 잘 갈 것이고, 또 하나 올해는 화학 부문에서도 조금 올라올 것인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기왕엔 둘을 놓고 봤을 때는 제일모직보다는 LG전자의 점수를 조금 더 줬다.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도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교차매매를 했다는 것이고, 똑같이 수급을 말씀드리면 제일모직은 또 반대입니다. LG원단은 기관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실제적으로 좋아해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제가 약간 여담삼은 꼼수 멘트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너무 좋다 그러는 종목들은 조금 경계하고, 또 너무 안 좋다 그러는 거는 항상 조금 수급이 나쁘지 않다면 역발상이 필요한 전략이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수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1985포인트입니다. 오늘 한 2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제 그 미국 시장 잠깐 해외 시장 둘러보면 사실 이게 짜 맞추기 나름입니다. 장이 예. 좋을 때는. 자꾸 보면 유럽 어제 쭉 보면은 중국도 PMI가 조금 좋게 나왔다 그러고, 독일도 국채 발행 잘 됐고 제조업 경기 좋다 그랬고, 미국도 ISM 제조업 지수가 좋다 그랬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 중간중간에는 안 좋은 악재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인데, 지금 물론 시장에서는 그리스 국제 교환 타결이 협상이 임박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을 주면서 어제 유럽 지수 같은 경우도 2%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리스에서 나온 이야기가 또 그런 거죠. GDP 워런트를 우리가 해주겠다. GDP 워런트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그 국제교환 협상 자체가 장기 30년물을 주면서 금리 자체를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민간 채권자들은 30년 동안 못 기다리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정부가 어느 정도 부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이 좀 더디다면 워런트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한테 보정을 해줄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고 있는데 벌써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 계속 좋게 나옵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고용 없는 성장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 어저께 제조업 지수는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민간 고용 지표는 또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건 있는데, 결론을 내드리면 아무리 항상 시장 그렇다는 거지만은 현재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순응하자 말씀드리겠고요. 예. 오늘 지수는 1950포인트 역시나 이탈했습니다. 이탈한 흐름 나왔고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고점입니다. 하지만은 어떤 시장 흐름이라는 거는 새로운 힘이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 상승세는 조금 지속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포인트에 집착하냐면 집착하실 필요는 없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기술적 포인트가 왔을 때는 다 팔란 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경계 신호를 조금 주는 것이고요. 주식 비중도 좀 줄이고 추격 매수보다는 한번 지켜보는 것이고, 그게 아직 더 갈 게 있다 그랬을 때는 또 장중에 조금 더 매수하는 전략인데, 1985포인트 정도 위치는 사실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 제가 아침 동시효과 시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 물량이라는 건 사실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베이시스 따라 움직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선물 이제 베이시스죠. 베이시스라는 게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선물 가계 지수인데 1.5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1월 중순위에 들어왔던 보통 물량들이 이 정도에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8조 6천억 정도가 지금 매수 차익 잔고로 써야 있는데, 현재 지금 최근 이번 주 접어들어서 특징이 장중에 조금 폭이 좁다는 겁니다. 1.4 정도 나오고 있고, 지금도 보면은 한 87억 정도밖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프로그램 부담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약간은 상승 탄력을 제약하는
잡아주는 발목을 잡는 역할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장은 계속 올라가지만은 오늘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 탄력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고점 부분이기는 한데 시장이 순응하는 것이 맞으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하창봉 팀장님의 의견이셨고요. 이명식 전문가는 오늘 체크 포인트 어디 두고 계신지요? 뭐 시장 흐름에 따라가야겠죠. 예. 항상 뭐 해외 변수에 휘둘리다 보면은 역시 뭐 시장을 이끄는 거는 그 수급입니다. 그 뭐 장이 뭐 불확실하더라도 일단은 뭐 장기성 자금이라든가 이들 종목군들이 위험 리스크를 감안해가지고 자금이 유입되어 온다면은 여기에 일단은 뭐 순응을 해야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뭐 LG전자 후발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시장은 그 뭐라 그럴까 4분기 대부분 뭐 국내 그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이 뭐 그 금일로서 거의 뭐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특징적 요소는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업황이라든가 실적 상당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턴 어라운드 관련주의 특징적 요소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들 종목군들이 일단은 그 1분기, 2분기 계속 상승하려면은 여러 가지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그 최근 들어서 그 뭐라 그럴까 실적이라든가 업황에 부진했던 배경 요인들을 보면은 공급 과잉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D램 쪽 반도체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태양광 업체들의 경우 그 미국에서 일부 업체가 파산을 했고요. 중국에서도 중소업체들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전에 LP다가 일단은 뭐 퇴출됐고요. 현재는 뭐 키몬다가 퇴출이 됐고요. LP다라든가 나냐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재 감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경쟁 기업들의 퇴출이 나타나고 있는지 일단 봐야 될 테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요 강도를 다음으로 살펴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품이 많이 팔리든가 이런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는데 구조적 요인하고 뭐 돌발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현재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런 신제품 패러다임에 맞게 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돌발 요인은 뭐 태국이라든가 일본, 천재지변 또는 뭐 그 경제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일단 수혜를 받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뭐 경제 위기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부실 자산 그 정리입니다. 내부적으로 얼마나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거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은행 업종들의 경우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주가가 바닥권에서 답보 상태인데 현재 은행권 나름대로 그 PF 부실 문제라든가 자체적으로 부실 정리를 현재 착실히 그 진행 중에 놓여 있고요. 한 예로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 과도하게 M&A를 3, 4년 전에 펼쳤다가 최근에는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로 계산하고 있고 유상증자를 하고 있고 또 전일 같은 경우 뭐 유가라든가 환율 직격탄을 맞은 뭐 한진해운이라든가 대한항공들이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이들 종목군들의 경우 역시 뭐 재무구조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이들 종목군들이 과연 그 국내나 해외에서 얼마나 그 마켓쉐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과연 뭐 기술 개발 능력을 있는지 이거를 살펴봐야겠죠. 금일 뭐 LG전자가 반등했던 요인은 뭐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뭐 기술력 좀 시간을 가지면은 어느 정도 뭐 회복은 하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일단은 뭐 시장은 관심을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제품 가격 인상이 있어야겠죠. 전일 같은 경우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고요. 작년 상반기에는 그 음식료 업체들의 그 가격 인상이 정부의 물가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뭐 중도에 일단락되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제품 가격 상승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뭐 기업 실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 관련주 현재 뭐 여러 종목 업종들이 강한 상승을 흐르고 있지만은 한번 한 1, 2주 이내에 이런 상황들을 체크해 보셔가지고 다시 200일선을 돌파하고 꾸준히 상승할지 200일선을 이탈할지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 최근의 흐름이 좋은데 대응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의 업종별 투자 전략을 듣기에 앞서서 잠시 증권사 리포트 보고 가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의 소연철 부장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업종을 좀 살펴볼까요? 예, LG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럼 LG전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지난 2년간 스마트폰이 경쟁 업체보다 대응이 늦어가지고 상당히 주가라든지 모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제 실적 발표했을 때 스마트폰이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제 4분기 휴대폰 사업부가 7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LG전자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가 9거래일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기업의 체질이 좀 개선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은 동사가 체질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 휴대폰 쪽에 굉장히 안 좋았던 그 시장에 어떤 의구심이 많았었는데 어제 일단 7개월 만에 흑자 전환 그리고 동사의 어떤 적자 주범의 어떤 피처폰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회사의 어떤 휴대폰 사업의 어떤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LG전자의 어닝스를 견인할 종목은 3D FPR TV입니다. 특히 그 LG가 추구하고 있는 평강방식 3D TV가 이제 글로벌 3D 시장 표준화가 되면서 이 부분의 어떤 수혜가 LG전자 가장 클 거라 보고 있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휴대폰 사업부가 2천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 그리고 MC 사업부가 TV 사업부가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 6천억 이상 나오면서 전사 영업이익이 3년 만에 1조를 다시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올해 동사 주가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휴대전화 실적이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한 것에 주목하면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LG전자 적정 주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예, 일단 제가 목표 주가는 제가 진작에 10만 3천 원 올린 지가 벌써 2달 전에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시한 주가는 이미 2달 전에 PBR 1.3배까지는 크게 리스크 없이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실적이 한 분기 1분기 2천억에 넘어가면 적정 주가 상향 조정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단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의 기업 분석부 소현철 부장과 함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창범 팀장님, 자, 업종별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예, 역시나 시장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강한다는 건 좋은 거죠. 사실 이제 이번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번 그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 랠리에 동참 못하신 분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이병주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주식 투자는 사실 항상 악재를 좀 품고 살고 또 그런 중에서 악재는 호재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데 유동성이 밀고 들어올 때는 순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조금 실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1990포인트까지 올라왔네요. 상당히 강한 흐름이라 말씀드리겠고 그냥 보지 않은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좋죠. 이제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예. 장은 빨갛게 달아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는 뭐 계속적으로 저도 좋게 봤죠. 화학도 좋게 보고 전기세 보는데 트로이카 주식 다시 한번 또 계속 부각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로이카를 하면 우리가 건설, 금융, 증권으로 이어지죠. 어제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어떤 상승을 보인 업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설업종이라든지 그런 종목이었고 물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살 오르다가 조금 쉬었습니다만은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았다. 제가 요새 이번 주 들어서 시장 착시 효과라는 표현을 몇 번 많이 쓰는데 오늘의 이 착시 효과는 조금 좋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장 착시 효과라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의미죠. 어저께 YG 엔터가 시장 착시 효과 때문에 주가 올랐다 빠지는 건데 지금 같은 하나씩 정리하면 사실 증권주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증권주는 저는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증권주 PBR이 좀 낮은 건 있습니다만 확연하게 지수 올라간다고 증권사 수익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다. 워낙 또 빠졌고 통상적으로 지수가 좀 내려갈 때는 먼저 내려가고 올라갈 때 먼저 반응하니까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증권 중에서 뭐 삼성증권 정도를 예를 들면 지금 한 32,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주가 상승 탄력성을 봤을 때는 한 글쎄요 지수 2,000포인트를 감안한다 그러면 삼성증권 한 66,000원 정도가 어느 정도 적정 라인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한 41,000원 정도가 적정 라인이지 않을까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것이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는 누가 보더라도 좀 싸죠. 여타 금융 섹터가 사실 다른 섹터보다 많이 소외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거의 나쁠 게 없는데 금융주가 해외 글로벌 어떤 흐름에 상당히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크지 않는데 심리적으로 커가지고 상당히 소외를 받았었는데 오히려 증권주와 비교했을 때는 저 가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권주, 금융주를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뭘 먼저 팔게를 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전증권주를 먼저 팔고 금융주 조금 더 가져가 있던 전략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종목은 또 건설주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지금도 이제야 다 사실 조선이 먼저 출발을 했고
그런 중에서 화학도 출발하고 건설은 지금 조금 늦발입니다. 늦발이기 때문에 이 세 섹터 정도 봐서는 순환적 차원에서의 반등력은 아직까지 이제 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실적 이야기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올라갔죠. 근데 실적 같은 경우는 원래 연초에는 영업이익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제가 조선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일단은 몸집 키우기가 크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뭐 이런 큰 산업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몸집이 커져가는지에 대해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착시 효과를 할 수 있는 순환 반등입니다만은 전기전자가 LG전자를 제외하고 여타 삼성전자 조금 주춤거린다면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고요. 해외 이슈 잠깐 살펴보면 예. 글쎄 이게 이제 국내 기업에 바로 접목시키기는 조금 저도 애매하긴 한데 페이스북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SNS 서비스 페이스북이 어저께 미국 증권거래소에다가 IPO 신청을 했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 들어올지 뉴욕 거래소로 들어올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은 대략적인 금액 규모로 봤을 때는 50억 달러입니다. 50억 달러면 원화로 환산하면 한 50조 원이 넘겠죠. 근데 이 자체가 아마 앞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미칠 건데 약간 내용을 살펴보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작년에 2011년도에서 모바일 광고라 그러죠. 핸드폰에서는 모바일 광고 매출만 해서 벌써 37억 달러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0억 달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어떤 그쪽 자체 인구 조사를 하면 세계에서 한 8억 5천 명 정도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인구의 한 절반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업종 자체는 앞으로 엄청 클 업종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보면은 국내 종목 말씀드려야겠죠. 보통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 이야기 나오고 SNS 관련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싸이월드죠. 네이트 SNS 이제 원래 SK컴즈라든지 이런 종목이 떠올랐는데 지금은 원래 그 종목들이 조금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원래 SNS 관련주 그러면 다음이나 NHN, SK컴즈 이런 종목이 많았는데 그런 중에 최근에 뭐 다우기술이나 KNX 이런 것이 대선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 버린 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정리를 해드리면 어차피 올해는 작년도까지는 이제 애플이 제국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IT가 애플이 끌어갔다면 올해 2012년도, 13년도부터는 애플에 이어서 페이스북 이런 SNS가 하나의 또 다른 IT의 어떤 강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코스닥 업종을 접할 때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스마트폰도 중요합니다만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SNS라든지 인터넷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트로이카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는데요. 증권보다는 금융 또 건설은 이제 막 오르는 단계다. 아직 상승 여력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페이스북 상장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수혜주 찾기가 또 한창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명식 전문가 오늘 장 업종별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그 우선 뭐 코스닥 시장이니까요. 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뭐 전일 그 SMD 그러니까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장비 발주가 본격적으로 개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일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원익 IPS라든가 그 다음에 그 SFA 등이 현재 소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본격적인 그 TV 양산 시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전 단계에 그 태블릿 PC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증가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그 아몰레드 관련 소재 업체들의 흐름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뭐 테라세미콘이라든가 나노신소재 등이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일부 뭐 스마트폰에도 부품이 납품되고 있는 뭐 이녹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최근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LED 관련주입니다. 그 LED 관련주의 경우에는 뭐 조명 시장의 그러한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그런 시기이고 최근 들어서 디스플레이 쪽 부분에 있어 수요가 증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LED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루멘스가 최근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그동안 소외감이 컸던 업종 대표적인 서울반도체 최근 기관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테크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상장된 업체 신규 업체인데요. 뭐 LG라든가 삼성에서 이쪽 그 LED 인고 시장에 진출했지만 기술력 그 부재로 인해서 실패했던 그런 그 사례가 있는데 사파이어 테크의 경우는 뭐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업체인데 최근에 한솔 테크닉스가 인고 시장에 진출하면서 2월 말이면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사파이어 테크가 대기업인 한솔 테크닉스와의 경쟁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 전개될지 일단 지켜봐야 될 테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솔 테크닉스 사파이어 테크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LED 조명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2016년까지 백열전 등을 그 판매 수입 금지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그 뭐라 그럴까 LED
이 산업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기계 업종 중에서 역시 피팅 업체인 성광밴드, 태광 등이 드디어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과 동행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양상이 예전부터 1, 2개월 전서부터 신호는 나왔지만 본격적인 상승세가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화학 업종에서는 TK 케미칼, 전일 호남 석유화학이라든가 일부 화학 업종들의 강한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일부 기타 화학이라든가 기계 부품 쪽으로 매기가 이동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는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 관련주 하락폭이 컸는데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은 2010년도 고령화 산업 시장 규모가 2010년도에는 33조 원을 형성했는데 2020년도에는 125조 원을 형성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산업 업종 종목의 특성에 맞게끔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업종별 전략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 듣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요? 예, 저는 휴캠스라는 종목입니다. 예. 휴캠스라는 종목인데 어제는 제가 기술적으로 가져왔었죠, 파라다이스. 오늘은 기술적이 아니고 약간 중기적으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캠스 사실 몇 번 다뤘던 종목인데 이게 화학 종목입니다. 종목은 조금 종목 명에서 들어보면 휴먼 케미칼 리소스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좋은 걸 하자는 의미죠. 작지만은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9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회사는 아니고 예전에 남해화학에 있다가 이제는 태광실업 계열이죠. 근데 휴캠스는 종목이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연결하면 옛날에 박연차 게이트 때문에 없지 않게 이 회사와는 불가하게 약간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 장기적인 성장 국면에서는 저는 여전히 올해는 2012년도는 조금 돌아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잠깐 살펴보면 MNB라고 그럽니다. 이 화학 원소인데 MNB라든 질산 이런 거 해서 정밀 화학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전방 산업은 TDI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TDI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업황이 좋은데 실제로 지금 중국의 화학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TDI 산업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워낙 2만 원 밑에 있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어떤 순환매석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기관 중에서 한 20만 주가 들어오고 외국인도 한 6만 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는 쌍끌이 저인망으로 좀 종목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가 팁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 네. 이게 일간 차트를 보면은 벌써 최근에 2만 원에서 한 2만 3천 원까지 왔으니까 반영된 거 아니냐, 따라붙어도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휴캠스를 아시는 분이라면 사실 월봉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월봉을 한번 보겠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보면은 지금도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만약에 이걸 일봉이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 주식을 사시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사야 되는 위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회사 자체가 이 화학업종 섹터 자체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정부 박연차 게이트라든 이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 불똥만 띄었던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회사 내용만 봤을 때는 상관없다. 그리고 지금 조금 돌아서는 그림이나 수급, 그리고 화학업종이 다른 여타 섹터보다 순환 섹터가 조금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개별주지만 한번 사보자 생각을 하고요. 전략은 22,400원의 매수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단기적이라는 분이라면 23,800원, 손절가는 28,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명수 전문가님도 종목 주십시오. 네, 하나케미칼입니다. 예. 전에 석유화학 업종들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하나케미칼의 경우는 태양광 부분에 따른 그러한 부진, 2013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다른 LG화학이라든가 호남석유화학에 비해 상승 탄력이 늦춰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에틸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천에 NCC 나프타 분해 시설을 한 5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PVC 부분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보다는 인도 쪽의 수출 물량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쪽에서도 일단은 탄탄한 영업 기반을 갖고 있는 수요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200일선이 현재 35,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데 있어 가파르게 상승할지 점진적 상승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33,000원대권까지의 반등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31,000원대와 30,000원대 전후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요. 예. 손절가는 26,500원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27,000원, 26,500원대 이탈할 시에는
기간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일단 여기에 대비하시고 201선까지의 반등 공간을 보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 휴캠스, 이명식 전문가, 하나케미칼까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이쪽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로도 상담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3153-2610번 오늘도 여러분들 향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손절병법 1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